간밤 미국에서는 관세 서한이 날아왔고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견조하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그리고 특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민 앵커가 지금 국내 증시 생각보다 견조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견조한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네요. 이게 제가 몇 초까지 못 봤어요. 좀 전에 보니까 1% 넘게 올라가는 것까지 못 봤어요. 이 정도면 날아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어려운 게 네, 조정이 나올 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 나오지 않고 가버리면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흔히 듣는 포모 현상이 맞아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포모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걸 참았다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 참 공교롭게도 그땐 외국인 기관이 매도 또 개인만 또 매수하는 날들이 많아져서 이런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많은 투자자분들 간밤 미증시에서 날라온 관세 이야기 때문에 네. 머리 복잡했는데 예, 더군다나 삼성전자 숫자를 봤는데 마이크론 보면서 기대감 그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네. 증권가에서 페이퍼로 4조 중반 후반대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했었어도 우리 머릿속엔 이미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그렇죠. 마이크론을 보고 그래도 적어도 5조 후반대, 6조 초반대는 나오겠다 싶었는데 앞에 지금 4조가 지쳐버리니까 예. 아마 겁부터 먹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다 테슬라가 한 7% 가까이 그렇죠. 빠져. 뭐. 근데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는 것 없이 그냥 지수만 좋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보합권이고 실적 자체는 안 좋았는데 네. 뭐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도 있었고 앞으로 주가 행보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본업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업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HBM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작년부터 삼성전자는 HBM3 8단, 12단에 대한 이야기를 엔비디아와 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현재에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한 상황. 그렇다면 구형 HBM이 지금 가득 재고로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파운드리도 재정립되지 않고 있고 예. 낸드 플래시까지도 이렇게 되면 아마 적자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숫자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업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거의 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준 오늘인 것 같아요. 실적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공시를 바로 띄우면서 예. 조금이 아니죠. 많이 실망한 주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는 달래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있고 정말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SK하이닉스의 위치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물론 다시 뭐 6만 전자를 탈환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 많이 안 오른 상황에서의 이제 성적표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절하다고 저도 이야기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수익률을 고민하실 분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SK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 밸류체인 소부장주들이 더 유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떠내요. 삼성전자 3.9조 원, 3조 9천억 규모 자사주 네. 취득, 이 중에 2조 8천억, 2.8조 원 소각 예정. 이 드디어 정도면 소각. 소각하는 거죠. 소각 예정이 그냥 예정일 뿐이었다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 그래도.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 공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을 곧 의미해요. 소각을 근데 의미하니까. 우리나라는 매입 공시는 매입 공시대로, 소각 공시는 소각 공시대로 좀 띄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예. 삼성전자가 설마 분위기 안 맞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예. 아니 저기 질문지에 없어서 그거 네. 한데 혹시 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어가지고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좀 있길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기보다는 네. 이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너무 게 저는 올라왔다. 부담이라 생각이 들어요. 뭐 3% 룰도 결국에는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법한 이슈는 다 내려놓은 그런 아하.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3법 개정안이 개정안 자체로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네. 개정안 때문에 먼저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론 팩트, 뭐 그렇죠. 세론 뉴스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만약 지주사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상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지수 안 좋을 때 뭐부터 올라왔나라고 보면 네. 결국엔 또 지주사, 금융, 증권, 보험 이쪽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실망감을 안겼다기보다는 상법 개정안 일단 확인하라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 이제부터 이제 장기 투자하고자 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레벨 단이라서요. 조금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부 들어오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단 예, 예.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봐야지 하면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주사는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지주사가 그렇게 좋아?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봤더니 다 지주사면 곤란하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계열사들이 돈 잘 벌고 있는 지주사 있습니다. 예.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좀 피하고 싶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두산은 누가 봐도 계열사 돈 잘 벌죠. 한화도 두산, 누가 한화. 봐도 예. 계열사 돈 잘 벌고 예. HD도 누가 봐도 돈 잘 법니다. 그런데 LG가 조금 약하죠. 계열사들이 아직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돈 잘 벌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주사를 고르실 때도 하나는 좀 잘 고르셔야 된다. 두산하고 한화 그렇죠. 하고 SK, SK HD. SKHD 네,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압축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정민행 그 화면에서 비춰주셨어야 되는데 눈이 반짝했어 지금. 두산 한화 하면서. 네. 아니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엄마가 어제 이제 미장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국내로 넘어야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딱히 뭐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아오겠다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를 예. 지주사는 해야 할지. 근데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유리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중복 상장은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 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네요. 저는 지주사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지주사 좋다고 지주사만 이것저것 막 담.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포트 한번 보실래요 하는데 나 지주사예요?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냥 관련 ETF야. 맞아요. 어떤 분은 막 2차 전지만, 어떤 분은 막 방산만 맞아요. 디립다. 그게 무슨 포트예요? 예, 참. 네. LG 에너지솔루션 이거 어제 네. 실적 괜찮은 거였죠?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실적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려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의 창당 이야기가 예, 2차 전지 예, 전체의 예. 또 투심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던 이슈였고 그러니까 AMPC라고 하는 제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예. 해보니까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과거에 힘이 있었지만 자생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계속 캐즘이라 그러고 테슬라 전기차 안 팔린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 결국 포인트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이어서 매년 3%씩 증가했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벌써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비중이 10% 가깝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NCM 계열이 아니라 LF 배터리 계열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공정 일부분을 NCM에서 LFP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을 내는 데는 오히려 속도가 더 붙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숫자를 보여줬으니까 예. 믿어줘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 좋으니까 그 곁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보시는 분들 갑자기 확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뭐 엔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네. 조심스러워요, 종목군들이. 근데 네. 이들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LG에너지 솔루션처럼 나 괜찮아요라는 숫자를 보여줘야 지금은 투자할 만하지 않 그러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게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막 좋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워낙 뭐 조선, 뭐 은행, 증권, 뭐 2차 전지, 보험 이쪽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상승률에서는 약간 밀리는 감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거 테마주를 좀 넘어선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반대 의견. 아, 테마주다. 테마주로 봐야 된다. 어. 이게 스테이블 코인 앞에 달러가 붙느냐 원화가 붙느냐에 따라서 힘의 강도가 좀 많이 커져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만의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용도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투입을 해서 저는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 자체가 바뀌기에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생자원 추경 그 금액 때문에 오히려 테마 힘이 더 커졌을 뿐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특허 출원한 기업들 있죠. 다날, 쿠콘 아니면 만약에 이것들이 도입이 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쪽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만약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라 함은 이렇게 이제 주도 업종 네. 아니면 시장 내에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땐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말씀 난 김에 네. 요즘 일이 눈길을 끄는 그 주가 흐름이 다날 네. 이 최근에 이 이슈가 뭐예요? 일단 이 약간 다날이 전자결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전자결제 관련한 또 이게 특허 출원을 좀 했어요. 특허 출연? 네.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도입이 되면 결제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기업이 다날로 지금 다들 인지가 되어 있어서 예. 오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경고 딱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고 최근 5월달에서 6월달 뭐 지주사도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250% 올랐어요. 네. 그럼 주가 250% 올랐으면 성과도 250%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여주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기준이 있으셔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인식을 하시는 게 맞다. 21년에도 한 달까지 했구만 벌써. 예. 주기적으로 좀 거론이 주기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출렁출렁거리는 거. 이거는 야수의 심장으로 덤벼야겠구나. 네. 아니면 또 몇 년 기다리면 또 본전은 하겠네. 잘 되면 본전이면 이게 기회비용이 많이 날라가죠. 기회비용이 많이 딱 묶여서 놓으면 남들 갈 때 꼼짝도 못하고 그쵸. 있어야 되는. 와, 오늘 금융주가 날아가는데 금융주가 요즘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금융지주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월 딱 중순 이후에 그냥 쭉 이렇게 우상향이거든요. 예, 이게 뭐 상법 개정 이슈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예. 하나금융 지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금융주들이. KB금융, 예. 뭐 증권주를 포함해서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조금 더 힘을 죄송합니다. 힘을 준다는 예, 것에 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은행주들이 안 빠지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보고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도 샀다 팔았다 하는 심리가 아니라 예. 사서 조금 길게 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돼야 이렇게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보험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을 법한 오늘도 시장의 어떤 투자의 이 편안함을 은행주, 지주사, 주주환원, 배당 이쪽으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좋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마음 불편하거든요.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1% 2% 조정 나오면
그래서 지금은 지수 걱정보다는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하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이것도 또 질문지 없는 거네.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네. 저기 음식료 우리 네. 무슨 뭐 삼양식품 얘기만 어제만 하더라도 삼양식품 얘기했고 진짜 삼양식품 그렇죠, 같죠. 가고 있고 한데 아니 그 와중에 보니 한 2달 사이에 뭐 따블난 종목들이 막 많더라고요. 한때 그거 했던 그 뭐 냉동김밥이었나 그걸로 한번 했던 사조 쪽도 뭔가 움직이대. 냉동김밥은 사주식- 우양? 뭐 우양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2배 정도 올라왔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가 공통점이, 있었냐면 네. 남북 경협주의 결립니다. 남북 경협. 크라운제가 해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DMZ 주변에 땅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식으로. 결국 신정부에서 1단계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럼 다음 카드로 뭐가 나올까 하면 관세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예, 정상회담, 예. 혹은 이제 북한과의 또 협상 혹은 만남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음식료 업종 중에 유독 또 경협과 엮여 있는 좀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마적인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날씨 덥지 않습니까? 예. 빙그레. 이럴 때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아니 빙그레 이러다가 날씨 또 장마 오고 또 금세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실 분들이 있는데 빙그레가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우리나라에서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인기 있는 지금 제품 메로나가 북미 쪽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아, 그 정도예요?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어허. 홍보를 할 정도로 북미가 아니죠. 남미 쪽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올해 이제 점차 확대를 해서 북미 시장에 이제 또 안착을 했다고 해요. 삼양식품도 여러분들 과거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인기 있던 게 동아시아로 갔다가 이게 북미 유럽으로 가면서 확 저변이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빙그레도 물론 계절적인 음식이라서 라면과 절대 비교는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한번 지금의 가격은 천천히 한번 보실 분들에게 저는 매력도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주 한동안 또 피크아웃 얘기 나오더니 오늘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7% 강세고 한오션도 4.7% 올라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네요.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예. 방사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고요. 네. 조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종목은 삼성중공업만 보자라는 주의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조선을? 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최근 조선주의 조정이 왜 나왔냐라고 봤을 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피카 노력감이 가장 크죠. 네. 그러니까 신조선가도 안 올라오고 예. 수주 선정도 지금 확대되지 않고 수주 어떤 선박 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삼성중공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전체 수주 금액의 1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천연 액화 에너지 그 터미널에서 나옵니다. 지금 결국 북미 쪽에서 원하는 기술은 뭐 왔다 갔다 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유식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조선사들은 그동안에 방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받아서 한번 크게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그 카드가 없어서 좀 쉬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FLNG 시장에 대한 수주 잔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조선사들보다 조선주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조선주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 이거 빨리 말을 해줘야지 오늘 같은 날 말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조선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발주를 받는다 그래서 다음 달에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 8개월 길면 1년 반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왜 요즘 이렇게 전문가분들 왜 게임주는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게임주요? 예. 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게임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게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게임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네. 중국에서는 완전하게 붐이 일었습니다. 코스프레 복장까지 없어서 못 팔릴 어허. 정도로.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게임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을 비교를 해보면 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유저들 입장에서도 예.
한국어를 본인들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을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게임사들이 게임을 못 만든다라기보단 중국 내에 좀 기술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특정 몇 개 기업에서 내놓는 대표적 게임들을 제외하곤 넷마블,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중국 시장 판호 발급한다 그래서 가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도 조금 제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주를 안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신작에 대한 부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신작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좀 아쉽죠. 시간은 없지만 많이들 주변에 갖고 계시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짧게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가 저는 흔들리는 것일 뿐. 근데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이겠죠. 네. 일단 돈도 못 벌고 기술도 없는데 제약바이오 괜찮다고 했으니 무늬만 바이오 그렇죠. 많죠. 무늬만 바이오 갖고 예.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술 수출 이뤄냈거나 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바이오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